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에서 도형과 획을 이용해서 패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을 하면서 다양한 그래픽 요소들을 만들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형과 선으로 이루어진 벡터 그래픽 개체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개체들을 자유자재로 만들고 정렬하고 복제하고 회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문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뉴를 클릭하시고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A5.reflet 뭐 이렇게 저장한 것들을 여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한 것들을 여시고요. 아니면 없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프린트해서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 거를 하신다면 요 페이지를 2로 하셔서 자 페이지를 두 페이지로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에 작업을 해두신 분들은 세이브 탭에서 이렇게 A 리프레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선택하셔서 일단 도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도형과 획을 만드는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저는 A5 리플렛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대단히 복잡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두 페이지가 마주 보고 있고요. 페이지 수를 보면 이렇게 두 페이지가 마주 보고 있죠. 자, 지금은 이제 도형과 획을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문서에서 그냥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인디자인의 도구 모음을 통해서 도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펜 툴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도형 도구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렉탱귤러 툴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곧바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스트로크의 넓이를 조금만 더 줄까요? 한 10포인트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의 색깔도 여기서 적당하게 검정색이 아닌 거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은 현재 테두리가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되어 있고요. 테두리의 넓이는 10포인트, 그 다음에 직선의 형태도 그냥 일반적인 솔리드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 여기 채우기가 되어 있지 않죠. 자,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펜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펜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펜을 통해서 할 때는 가능하면 그리드를 보여준 채로, 그러니까 표시를 한 채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축키로서는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시면은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뷰에 가서 보시면 그리드에서 여기가 그리드가 지금 보여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근데 여기서 스냅트 그리드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이제 이것이 여기가 이 그리드에 따라 스냅트 저기가 되어 있으면, 자, 보십시오.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스냅트 다큐멘트 그리드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펜 툴을 사용할 때 요 그리드에 맞춰서 직선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근데 요 그리드에 맞춰서 하지 않을 때는 뷰에서 여기서 그리드에서 요걸 체크되지 않은 채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그리드에 맞춰서 직선을 펜 툴로 만들 거라서 여기 체크된 상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펜 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클릭을 했고요. 요 클릭을 했으면 현재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요것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 그리드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거의 가까운 위치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기만 해도 이렇게 이게 선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이것대로 할 수가 있죠. 다시 요거를 10포인트로 해놓고 색깔도 다른 걸로 이렇게 주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기능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다가 펜툴로 뭘 만들다가 이 펜툴로 만드는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클릭을 하셔서 셀렉션 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것의 이 테두리에 관한 좀 세부적인 지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스트로크 패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 패널은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없으시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에서 스트로크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컨트롤 패널에서도 두께, 너비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게 있었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모아서 있죠. 보시면은 요건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1포인트에서 뭐 계속 올려나갈 수가 있고요. 요건 캡이라고 하는데 끝 모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끝에 모양이 요렇게 여기 패스가 있으면 여기 앵커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죠. 자,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앵커 포인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 앵커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도 앵커 포인트가 존재를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만약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이렇게 좀 끝 모양이 둥글게 돼 있죠. 이걸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잘 안 보이는 면이 좀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고, 요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끝 모양이 좀 키워볼게요.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 안에 끝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둥글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팅 캡이라 그래서 돌출 사각형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것도 사각형인데 요 끝에 모양이 여기 정도에 가 있는 거예요. 앵커 포인트가 여기 정도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미트리 리미트는 요거 이제 만약 이걸 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마이터 제한이라 그래요. 지정된 수치를 넘으면 마이터 연결이 좀 직사각형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획폭에 의한 길이를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획을 만약 1로 했을 때 좀 뭐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랑 생각해. 이렇게 획폭이 좀 달라졌죠. 여기가 요거에 따라서 이 숫자가 이걸 마이터 제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사진 요 면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만약 11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1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10포인트일 때는 이게 문제가 없고요. 이게 만약 20이라고 해볼까요? 20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 부분에서 뭐가 생긴다라는 점들 그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다시 10으로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연결이 부분인데 이렇게 완전히 꺾어진 거를 할 때와 이렇게 꺾어지는 것이 이렇게 둥글게 꺾어지는 느낌이 있죠. 다시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를 좀 눌러서 자세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둥글게 꺾어지는 느낌이 있고 요거는 각이 진 채로 꺾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벡터 개체라고 패스 개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패스 개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치할 건지, 이 안에 가운데 위치할 건지, 바깥에 위치할 건지, 안쪽에 위치할 건지, 이런 개념은 사실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지정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두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선의 모양이 다른 모양들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모양도 지정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러 가지 모양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솔리드로 그냥 일단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패스 선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났었죠. 근데 그랬을 때 여기 시작점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앞에가 사각형이 됐죠. 오른쪽이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저기가 돼요. 이런 그 화살표가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순서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개념을 설명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렇게 하고 여기 근데 비율이 있어요. 비율은 여기에 이 시작할 때의 머리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걸 좀 이렇게 작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퍼센트를 좀 줄여가면서 적절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뭐 요런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걸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컨트롤 제로를 눌러서 약간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김에 우리가 몇 가지, 그러니까 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선 도구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클릭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선 도구가 만들어지죠. 자, 선 도구가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기본 값으로서 이게 1포인트의 두께, 그 다음에 직선, 솔리드 직선, 검정색으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계체를 그릴 때 우리가 추가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선계체를 그리는 건 쉽죠. 여기다가 뭐 너비를 주거나 색깔을 뭘 달리하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잖아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는데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수평된 직선이 딱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세로로 할 때도 우리가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는 순간에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직선을 만드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사실,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뭐 색깔도 변화시킬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릴 때는 어떨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서 지금 선 도구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면서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각형, 이게 이렇게 45도 각도로 된다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드래그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45도로만. 자, 그러면은 수평이 되고 수직이 되고 45도가 되니까 이렇게 45도로 된다는 거죠.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굉장히 편리한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펜툴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펜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펜툴로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펜툴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자, 뷰에서 우리가 그리드 가이드스에서 스냅트 다큐멘트 그리드가 체크가 됐다는 거, 그거 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펜툴로 그릴 때도 여기 이 그리드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펜툴로 한번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클릭할 때 대충만 하더라도 여기가 맞춰지죠. 그다음에 여기쯤 하겠다 그러면 대충 여기다 맞춰놔도 이렇게 하시면은 직선이 쫙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각형을, 그러니까 Shift 키를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45도로 만들기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대충 이렇게 클릭해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질 수, 그러니까 45도 기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런 펜 툴에서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거를 마무리할 때는 뭘 하라 그랬죠? 셀렉션 툴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있고요. 펜 툴은 아무래도 곡선을 만들 때 매우 유리한 거라서 우리가 곡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펜 툴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것이 곡선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자, 여기서 펜 툴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냥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방향선이, 이렇게 선이 나오는 거 알죠? 방향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방향선을 드래그함에 따라서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방향선이 있는 상태라서 방향선대로 곡선이 연이어져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 여기서 Alt 키를 누른 채로 여기서 여기 방향선이고 여기 앵커 포인트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게 없어져요, 방향선이. 이 상태에서 다시 펜 툴을 클릭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또 이거를 곡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또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드래그를 하는 거, 이 클릭한 거를 놓지 않은 채로 드래그를 하셔야 되죠. 또 곡선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다시 또 어딘가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이렇게 개체가 만들어지죠. 또 클릭하시면 되고. 자, 이것 또한 선 개체인데 도형처럼 닫히지 않은 열려있는 그런 개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장된 상태에서도 테두리에서 이게 한 10포인트 정도를 주고, 이걸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스 개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도형에 대해서, 도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새로 추가하는 걸로, 자,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하죠. 페이지 추가해서 이렇게 두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그리드를 좀 안 보이게 할게요. 그러면 단축키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면 이렇게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그리는 거는 제가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는 거는 뭐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테두리를 두께를 지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쉬운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 정사각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서 Shift 키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고, 원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원을 그릴 때도 우리가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면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특정한 사이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우리가 원을 만들더라도 원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일립스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말이죠. 여기를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타나지죠. 그러면 이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우리가 지정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직사각형까지 했고요. 그럼 다른 이제 다각형 도구, 여기서 폴리고널 툴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폴리고널 툴은 일단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뭔가 이 별이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Shift 키를 저 눌렀어요. 여러분들도 이 모양이 나오리라는 건 없고요. 이게 폴리고널 툴을 마지막으로 썼던 거, 내가 지정해서 썼던 것들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폴리고널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죠. 여기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육각형이고 스타 인섹션이 30%다,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한 뭐 오각형으로 만들고, 그렇다면 오각형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적당히 줄게요. 오케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요걸 지정을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요게 나와요. 그쵸? 이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은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모퉁이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모퉁이 옵션. 모퉁이 옵션은 우리가 이게 사각형 같은 게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모퉁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모퉁이 옵션은 일단은 오브젝트에서, 자 여기서 보면 코너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코너 옵션 보이죠? 자 코너 옵션에서 이걸 클릭하셔서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자 그럼 코너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미리 보는 건데, 자 이 코너를 그러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하겠다. 이건 펜시네요. 펜시를 하나 바꿔주니까 다 바뀌네요. 그죠? 뭐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이건 프리뷰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것도 모양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라운디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벨, 이걸 베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항상 요게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같은 모양으로 만들겠다. 네 군데를 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 모퉁이죠. 요게 사각형의 왼쪽 모퉁이, 요거는 사각형의 왼쪽 아래 모퉁이, 사각형의 오른쪽 아래 모퉁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채우기를 뭐 어떤 색으로 채우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거는 논으로 하고 채우기만 뭐 노란색 종류로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채우기 하는 거는 좀 아시겠죠. 이걸 뭐 이렇게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좀 재밌는 걸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패스파인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객체를 두 개를 연결하거나 합치거나 빼거나 교체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정렬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걸 복사해주는 방법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죠. 자 이걸 겹쳤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걸 겹쳤어요. 겹쳤으면은 이걸 눈으로 보고 그냥 대충 할 때는 이렇지만, 자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컨트롤 패널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Align Vertical Center, 이거는 이제 수직으로 센터를 맞춰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줬어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하나, 이거 좀 저기 위해서 색깔을 좀 여기 할까요? 이거는 채우기, 요거 채우기는 딴 색깔로 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둘 다 됐네. 요거만 선택을 해서 요거는 뭐 노란색으로 원래대로 할게요. 그럼 요 두 가지가 합쳐지고 이러는 것들을 좀 배우실 텐데,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일단은 맞춤 온라인 패널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보여지네요. 프로퍼티, 아까 제가 열어놨는데 프로퍼티는 요건 왼쪽 맞춤, 수직으로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배분이에요. 둘의 간격을 배분이 뭐 둘 셋 정도의 객체를 배분하는 거고, 패스파인더가 있는데 패스파인더는 여기에서뿐 아니라 윈도우에서 오브젝트 레이아웃에 가시면 여기 패스파인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도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런 것보다는 요것만 좀 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스파인더에서는 요걸 두 개를 합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쳐지나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가지를 먼저 선택하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합쳐지죠. 둘 중에 하나, 위에 있는 색깔로 합쳐졌네요. 자, 컨트롤 Z를, CTRL Z를 누르셔서, 자, 이걸 이렇게 됐죠. 요것도 이렇게 하면, 이런 위에, 이거는 이제 서브스트랙트라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파마가 들어가요.
달 모양 같은 걸 만들 때는 좋죠. 컨트롤 Z 누르고 이번에는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인터섹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통 분모만을 가져와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모델로 컨트롤 Z를 돌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에 있는 모양만 그냥 구멍을 빵 뚫어버려요.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쓸만한 일이 있어요. 컨트롤 Z.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걸 클릭하면은 이쪽에서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밑에 있는 객체가 파먹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객체, 요거는 모양을 좀 바꿔주는 기능이라서 패스파인더 기능에서 요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직사각형인데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모양이 달라지죠.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우리가 도형에 관해서는 아주 좀 초보적이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수업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잡지에서 2페이지짜리 본문을 좀 안 치는 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 응용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형에 대해서 재밌으시죠?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를 좀 잘 익혀두시면은 인디자인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걸 자꾸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쌓으셔야 좀 복잡한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